지금은 올라갈 타이밍 올인 영어 대표원장 문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맨 꼭대기 제목을 어렵지 않지만 전략 없이 1등급은 없습니다 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15년 정도 고등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덕고도 해보면 성덕이 원래는 저기가 여고였다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성덕고도 일단은 괜찮은 학교고, 더군다나 성덕에 있어서 다른 과목은 처치하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 있는 여기가 9개 학교가 있는데 8개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범위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도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성덕고가 일단은 8개 반이에요. 8개 반에 지금 270명 모집을 했어요. 올해부터 합반입니다. 남녀 합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270명인데 1등급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10%, 그 다음에 2등급은 합쳐서 34%, 그 다음에 여기 32, 24, 10. 그래서 우수, 매우 우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그 다음에 저기는 조금 저하, 저기는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등급제가 되어지는데 전교 등수로 조금 봐주시면요. 1등급은 전교 1등에서 27등까지가 약 6등급이에요. 영어를 쫙 봤을 때. 그 다음에 2등급은 28등에서 92등 정도. 그 다음에 학급별로 조금 보면요. 1등급이 1등에서 한 3등 정도까지. 물론 반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의 2등급은 12등까지 정도가 되어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서울 정도는 1.45등급까지는 돼야 돼요. 그래서 1등급에 드는 것이 일단 목표고요. 성덕고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덕고 영어 시험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 처음 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미 본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조금 틀어놓기만 하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충분히 커버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교과서하고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 물론 거기에 외부 지문도 있긴 있습니다. 이 세 파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성덕고에서는 전략이 엄청 중요한데요.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거기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중학교하고는 다르게 고등부에 올라가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보시면 방학 동안에 애들 막 10-10이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요새 자꾸 뒤로 밀리긴 밀리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금 전략적으로 써야지 점수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만큼 아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틀리지 않는가로 등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거의 객관식 같은 경우는 위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실수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서술형에서 대부분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감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차이가 있어요. 난이도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중상 정도, 변별력은 실수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덕고 그래서 1등급은 정확도 싸움이에요. 정확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주관식이죠.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줘요. 부분 점수가 유일하게 이제 배제나 다른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무조건 다 나갑니다. 네, 성덕고만은 그때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을 따져봤을 때 애들이 좀 못 봤다 그러면 후하게 좀 쳐줍니다. 서술형에서 좀 배점을 좀 후하게 좀 쳐줘요. 그리고 또한 조금 애들이 잘 봤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정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들한테도 있어서 정확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등에서 24등까지 정답 그렇게 해서 애들이 1등이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덕고 1학년, 2학년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전부 다 1등급을 맞았지만 한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조금 해서 24등, 지금 2학년들은 1학년보다 인원수가 좀 적어요. 240명이에요. 그래서 24등까지인데 24등 걸렸어서 25등에 걸렸어요. 그래서 2등급이 걸렸는데 총 합산해서 하지만 다행스럽게 중간고사를 잘 봐가지고는 1등급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애들이 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어필하느냐. 남자들은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선생님은 틀려주죠. 자기의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자아이들한테는 가면 여자들은 가서 선생님 다 돼요. 무조건. 저도 남자애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남자애들도 마찬가지로 가가지고는 다 니엄 점수를 꼭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흥덕고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지문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6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16문제.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비율이 같아요. 16대 16대여지다가 약간 모의고사하고 교과서 중에서는 비율은 그래도 모의고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치중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교과서부터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일단은 두 개의 과예요. 이번에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어서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2학년 교과서가 바뀝니다. 공통영어 1에서 1, 2, 3과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스페셜 레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덕고는 1, 2과, 중간고사 2학기 때 3, 4과 이렇게 해서 교과서 두 개가 딱 나와요. 그리고 또한 본문은 강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똑같지만 다 바꿔요. 아예 내용은 똑같지만 문장 자체를 다 바꿔버리거든요. 단어도 바꾸고. 성덕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내래 출제하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장 배열하고 어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하면 어휘 정도. 어휘 정도가 약간 어려울 편이에요. 그리고 서술형.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문장에서 조금 어려운 것. 교과서 문장에서 조금 문법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고 각 교과서마다는 교과서 뒤쪽에 문법이 있어요. 서술형 핵심 문장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는 다 문장을 다 외우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오죠. 고등부는 너무 길어요. 교과서 문장을 다 외우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까지도 다 외우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도 문법이 많이 반복되어진 그런 지문만 선택을 해서 저도 클리닝 할 때 계속해서 영작을 하도록 다 외우도록 문장 배열 같은 경우도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조금 새로운 유형이에요. 위에서 얘 같은 경우는 메뉴와 대화문을 읽고 난 다음에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보시면 주어진 단어만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따로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여기 주어진 것만 가지고 문장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품사를 잘 알고 문장 구조를 알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애들도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저기에서 나오는 메뉴 같은 경우는 쭉 나와 있었던 실용문인데 실용문 같은 것을 이렇게 대화문으로 풀어내는 게 요새 추세예요. 왜냐하면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지문을 선생님들이 집어넣고 대화 형식으로 바꿔줘라고 해서 하는 문제이 요 유형. 이건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들을 저도 쭉 뽑아가지고 챗GPT로 만들어가지고는 학생들한테 풀리고 있죠. 배제와 한영과 이렇게 성덕 세 군데서 성덕은 이렇게 요 정도 대화문으로 나오는 거,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일단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철저하게 구조 분석을 하겠죠. 첫 번째는 구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애들이 구조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 익숙해지긴 익숙해져요.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숲부터 보라고 요지나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나오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이 들어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목 추론 문제를 제목 추론을 가르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해석이 있는데요. 희한해요. 웬만하면 교과서 보면 애들이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진짜 시험에서 성덕고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쓰세요라고 해서 한글로 쓰세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참 이상하다. 지문은 분명히 앞에서 다 해석을 해줬는데 왜 얘들이 들을까? 해석을 본인이 직접 안 써봐서 그래요. 눈으로 해석된 거 읽고 문제는 풀었는데 본인이 직접 써보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도 반드시 시켜봅니다. 첨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작도 하고 핵심 문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변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기출 문제는 성덕고 기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쓰는 거, 시사 교과서 쓰는 학교들 전부 다 해서 같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또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유형별로 해서 어법은 어법, 주제는 주제,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 해서 여러 가지 풀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직보 시간에는 제 이름이 문명기인데 명작이 띵작이듯이 애들이 저한테 별명을 띵기라고 해요. 그래서 띵기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게요. 모의고사는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는 엄청 어렵다 그러는데 모의고사에는 똑같은 모의고사 유형으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유형이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이 목적, 심경, 그 다음에 주장, 그 다음에 요주제, 요지, 주제, 제목, 빈칸 이렇게 나오듯이 똑같이 나와요. 다만 지문이 만약에 어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빈칸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어휘로 나왔다 그러면 요지나 주제 문제로 변형이 되어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다 문제를 풀리도록 합니다.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혹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어법, 글쎄요. 빈칸요? 빈칸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는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 단어가 좀 약한 학생들은 빈칸이 약해요. 근데 의외로요, 삽입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문장 분명히 봤는데, 이 문장이 어디들 1, 2, 3, 4, 5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헷갈려해요. 네? 아유, 외운다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순서대로 하는가. 분명히 이 문장은 아는데,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이 어딘지가 많이 헷갈려서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이 삽입이에요. 의외죠. 그래서 애들이 보면 굉장히 짧아요. 쇼츠를 계속 보는 이유 중에 요새 학생들을 보면 긴 걸 못 보잖아요. 유튜브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고 카톡을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상대방이 반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삽입 같은 경우도 길게 그냥 문장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지 각각에 있어가지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항상 선생님들이 삽입을 낼 때는 그 연결고리를 내요. 그러나 하면서 확 뒤집어지는 반전. this나 these가 나와 있던 것들, they가 나와 있는 것들. 그러면 그걸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 같다는 경우 위에서 밑에 쭉 고속도로로 내려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는 연습을 다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유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 불일치, 특히나 이렇게 안내문. 희한해요. 성덕은 안내문을 내요. 안내문과 도표를 내는 학교는 주변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근데 성덕은 실용문과 그다음에 이러한 도표에서 문제가 나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애들이 뭐가 나는가 서술형에 도표가 나왔어요. 주로 도표가 왜 나오는가 하면 모의고사에서는 비교급, 원급, 최상급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뭐뭐하고 뭐뭐의 2배보다 많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걸 서술형으로 냈어요. 보통은 도표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요. 성덕은 실용문이나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제일 어려운 몇 점이 나와요. 이런 것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요거는 한번 보세요. 요게 성덕고 문제였고요. 요게 강동고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똑같죠? 똑같은 지문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도 영작이고 여기도 영작하고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성덕고 같은 경우는 답이 the boss wants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work.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S 하나. 그죠?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보시면 똑같이 단어만을 또 모두 사용할 거예요. 첨가 없어요. 상일같이 첨가 없어요. 한영같이 위에 있는 지문에서 지문이 아닌 단어를 쓰라고 하고 없어요. 항상 무조건 나와 있는 요구로 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연결. 필요시 어형 변화라고 했으면 보통은 한 개예요. 그래서 요거 시제만 잘 생각하고 단수 복수만 잘 생각하면 되고 어언 더만 잘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자, 이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답이 The boss climbs to welcome dissent. 요것도 굉장히 저거 했지만 seeing it as a way to find what can be done. 자, 요게 정답이에요. 보시면 C가 seeing으로 바뀌는 분사 구문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B가 있었지만 요 두가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요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학생들 레벨 테스트 맨 마지막 서술형으로 내봤거든요. 학원 선생님 와서 지금까지 정답자가 없어요. 이 강동고 문제가 정답자가 없어서 이 문제는 유명해요. 강동고에서도 정답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반면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니실 성덕고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왔던 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부 다 어법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한 보세요. 밑줄 부분 전체를 쓸 것이죠. 전체를 쓰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요. 성덕고는 미친 듯이 답을 써야 돼요. 선생님 다 알고 있었는데요. 뒤에 답안지를 다 못 썼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이 문장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답지에다가. 쓰다 보면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띵기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재서 확실히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는 교과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지, 주제, 제목을 다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변형되었지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어법, 특히 어법, 어휘. 처음에는 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고치기를 해요. 아까 같이 한 줄 문제로 다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세요. 요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막 푸는 거 단어에다만 줄쳐 있는 어법 문제는 하수예요. 쉬워요. 왜냐면 거기만 묻고 있으니까. 하지만 문장 전체에다 나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 다 꼼꼼히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법이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 삽입,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연결사. 연결사는 변형됩니다. However 같은 경우도 but로 나오고 furthermore, 게다가 같은 경우도 in addition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틀리지 않아야 되는 유형이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서술형 함정 문제. 함정 문제까지 커버를 하면 웬만한 모의고사도 다 맞더라고요. 외부 지문.
말씀드렸다시피 어법이 곧 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처음 보는 지문도 풀 수 있도록 교과서도 교과서 어법 한 문장 한 문장 나오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문법은 9가지 관계사, 능동수능, 태, 수일치 이런 부분에서 9가지 거기에다가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처음 보는 것 같은 경우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요걸 두 개를 의심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요같이 새로운 지문 같은 경우도 어디가 나오는지 여기 대세 줄쳐 있네. 그럼 대시냐 와시냐 이즈에 줄쳐 있네. 요런 건 해즈나 해브냐 요런 것들 다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가 나오지가 않고 한 단어에만 줄쳐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뜯어보면서 애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성덕고 관리 시스템을 보면요. 일단 그래서 저희 학원은 숙제는 그러면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할까? 당연히 숙제가 있죠. 숙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과제는 제출하고 체크를 하는데 제출을 안 하든지 숙제를 안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피드백이고 안 하면 빠꾸 더블이에요. 한 번 당한 학생들은 숙제를 꼬박꼬박 잘 해오더라고요. 한번 뜨거운 거 맛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숙제는 반드시 하고 꼭 여기서 다 해가지고 보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답 관련되어진 것인데 학생들은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꾸 태가 틀리든지 하면 태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려요. 능동과 수동, 아니면 시제, 아니면 애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 특히 같은 경우 서술형에서 선생님 저는 언더가 제일 힘들어요. 더를 써야 될지 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어하고 더를 써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자기 오답 노트를 체크하면서 명사 앞에는 뭐가 쓰는지를 자꾸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잘 고쳐고 또한 그런 유형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재시험이 있어요. 본인만의 틀린 유형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각 유형별로 해가지고 또 고등학교 어법 문제가 따로 있으니 나가도록 합니다. 클리닉은 이거는 주말에 오고 아니면 금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올 수가 있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이런 부분 애들이 전치사도 굉장히 약해요. in이나 with나 막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다 짚어줘요. 어법도 마찬가지, 서술형도 마찬가지. 개인별로 수업을 하다 보면 고등부는 이게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가르칠 때 중간을 가르치는데 중간을 보고 수업을 하는데 중간을 보고 수업을 하고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춰버리면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따로 클리닉 시간에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다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다 메꿔줄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 더 시험 문제 좀 더 주세요. 나갑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문제 더 풀고 질문하고 그렇게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띵모죠. 띵이 모의고사. 띵모를 보고 난 다음에 시간 재고 그 다음에 실수 패턴까지 다 해서 직복근 날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보내면 그 다음에는 좋은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그러니 어쨌든 간에 쉬운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 있는 학교보다는 쉬운 학교에 자녀분들이 가게 되어서 그 쉬운 만큼 또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 보내만 주시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